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량을 보니까 조금 많이 오른 기업 중에 HB솔루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권리력이 발생을 했고요. 금일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무상증자를 하면서 권리력이 발생된 걸로 보이고, 일단 솔루션 들어가는 업체는 제가 좀 기피하는 편인데, 뉴스를 보니까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먼저 하고 유통수를 지른 다음에 다시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한번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일단 이 회사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초정밀 분석 측정 장비를 개발 생산함. 뭐 잘 모르겠다만, 제조 공정의 검사, 조립, 도포, 공정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및 생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이 기업이 뭔가 주주들 입장에서 자사주 소각을 하고 거기에 무상증자까지 해주는 거는 돈이 있어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죠. 자본금의 변동은 없지만 주식수의 변동만 있을 뿐. 대주주는 HB테크놀로지라고 했고, HB코 이렇게 그 위에 있는 회사가 있나 보네요. 테크놀로지가 상위에 있는 거 같고, 그 밑에 있는 자회사인가 봅니다. 일단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업종으로 되어 있고요. 펀은 29배 정도로 작년 기준으로 뭐 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조금 값어치는 가지고 있고요. 연간 배당률은 38원으로 0.2% 시가 배당률로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일단 재무정보를 보면 22년도에 매출액 자체가 이게 반도체하고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3배가 좀 4배? 4배가 좀 넘게 매출액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올라왔고, 그런데 전년도로 비교를 해보면 불황기 때는 확실히 떨어지고 호황기 때 확실히 오른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올랐고요. 대충 8배 정도 당기순이익이 오를 정도로 작년 업황이 좋았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루에도 굉장히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다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ROE를 보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업종이 안 좋을 때라도 부채 비율은 높지 않아. 일부일은 높은 편이고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측정 검사라고 하는 거 보면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쪽에 업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도폭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폭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어렵네.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지금 방송으로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R&B 비용이 점점 매출액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비용 자체는 늘고 있네요. 개발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뭐 근로자 수 별로 차이 없고 250명 정도 가지고 있고요. 측정 검사기만 내수 내 수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내수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8월 4일날 주식발에 자본이 들어온다. 우상증자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돼 있는 부분들, 업황이 좋나봐요 이쪽은.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업체만 올라올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일단 영업이 활동률이나 현금흐름도 많이 오르고 있고, 현금 자산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볼 거는 재고 자산이 2배 정도 늘었는데요. 재고 자산이 는 거는 지금 이제 상황으로는 업황이 좋으면서 재고를 많이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업황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재고 자산을 좀 더 늘려서 물량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불황일 때 재고 자산이 있다면 문제겠지만, 지금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재고 자산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물량을 줘야 되는 그런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줘야 되는 돈도 매입 채무도 늘고, 매출 채권은 받아야 될 돈은 별로 없는데 재고 자산이 늘면서 매입 채무가 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상치는 보면 매입 채무가 한 2배 정도 늘었죠. 미지급도 늘었고요. 아마 자본금이나 현금으로는 줄 수 있는 상태로는 보이고요.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추출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내수보다는 추출로 5배 정도 매출 원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4배 정도 매출 원가가 올랐지만 그게 제대로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한 것 같아요. 판관비도 많이 늘고 원가도 늘었지만 이익이 늘었다. 그러면 금액을 좀 올려서 판매가를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당기순이익이 435억으로 전년도에서 60억에다가 전년도에 435억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부채 비율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요. 50%대로 부채 비율이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 유동 부채 비율이 한 2배 정도 이상 늘긴 했습니다. 그냥 재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업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판매를 할 것 같으니까 물건을 계속 생산을 요구를 했고 만들고, 그에 대한 재고가 생산이 되면서 제값을 팔고 있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재고를 많이 늘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돈을 써서 이익을 가져가려고 은행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돈을 좀 썼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그러니까 좀 줄었습니다. 현금 있던 것들을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좀 썼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러면 유동 부채는 올라갈 거고, 실제로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 그러나 자신이 가진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었겠죠. 부채가 늘었으니까. 합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건을 땡기는 거죠, 지금 있는 돈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회전율도 올라가는 편이고, 업종 컨센서스 뭐 따로 없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라 아마 업황은 없는 것 같고, 전자공시를 보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일단 권리랑 사슬 780원에 무상증자를 했다. 주식 소각도 먼저 해가지고 주당 500원에 일단 소각 금액을 $50억을 소각을 하고, 이런 건 주주 가치 쪽으로 좋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소각을 하고 증자를 시킨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 쪽으로 있다라는 게 계속 디스플레이 반응이 얘기가 있는 거 보면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있고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다. 사업의 교훈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알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고요.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자기들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주요 제품 관련돼서는 저는 모르겠지만 매출 실적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저는 그냥 날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매출 수주 상황 대충 1분기에서 4분기로 때려보면 올해도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보이죠. 위험은 없는지 한번 볼까요? 현금 한 50억 정도 있고요. 재고가 좀 많긴 한데 30억짜리 재고가 있긴 한데 아까 보셨듯이 재고가 좀 있긴 하지만 부채가 현금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64억 정도니까 순수 현금으로 따지면 640억이라고 해야 되나? 640억, 현금 500억. 그렇지만 현금 순수 따지면 그렇게 위험도도 있지 않고요. 그 전에 전년도 예전에 비하면 적자였던 걸 생각을 하면 부채는 많이 늘지 않고요. 대충 1분기로 따져서 전년도랑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거고요. 매출액을 따지면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게 판단되네요. 당기 순이익은 그냥 단순히 4분기를 해보면 절반가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가 맥스였고 지금 올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받아야 되는 돈은 $200억 정도 있지만 줘야 되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50여억 정도라 현금도 500억 정도 있고, 현금이 지금 있기 때문에 불안기에도 이런 회사들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주석은 한번
딱 눈에 띄는 뭐 그런 회사는 안 보입니다. 근데 뭐 일단 거래처가 한 곳에 좀 몰려있다 이런 게 좀 단점이죠. 좀 여러 가지 회사에 좀 줘야 되는데 한 회사에 좀 몰려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 그 거래회사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사가 다양한 걸 좋아하는데, 고객사가 몰려있다는 건 그 고객사에 따라서 이 회사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위험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배당도 크게 늘지는 않았고, 전년도에 이제 150원으로 좀 많이 늘었죠. 2019년도에 57원에서 3배 정도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불황기회 때는 배당을 안 하고 있다가 호황이 되면 배당을 해준다. 어떻게 해봐야 될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을 봤을 때는 호황기 불황기가 확실해요, 이 업체는. 불황기 때는 조용히 있다가 호황기 때 확실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재고 이런 부분도 경영팀이 잘 관리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보면 불황기였던, 오히려 불황이었을 때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오히려 떨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보고 발표서가 나면서 좀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주주들 정책으로 일어난 부분이 있고요. 자사들 소각에 부상 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다. 근데 권리락이 발생할 이유는 없죠. 4,980원에 주당 3개 주를 주는 거지, 이게 그렇게 오를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주당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불황기 때 좀 올랐고, 지금 이제 뭐 상승의 기류에 좀 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근데 단지 이 재고 부분이 계속 소진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재고가 계속 소진된다 그러면, 자, 1분기로 봤을 때는 22년도 분기만큼 오른다고 본다는 어떤 뭐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2년도 정도에서 좀 더 나은 1분기만 발표했으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를 봤을 때 이 재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매출이 분기에서 1분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크진 않았어요. 했다 그러면 이거는 관심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확실히 호황기, 불황기, 턴어라운드가 확실해요. 뭐 적자였다. 근데 된지 현금도 많고, 현금 많으면서 부채는 늘리지 않아요. 운영을 좀 잘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하게 됩니다. 일부 하게 되고, 월로 한번 볼까요? 월로 보면 뭐 7,000원대까지 간 적이 있지만 21년도가 오히려 호황처럼 나왔지만 평가는 안 좋았고, 그러면서 떨어졌다가 22년도에 호황이 되는 거를 좀 뒤늦게 가는, 좀 뒤늦게 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뭐 이런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상에서 상승일 때 사거나, 아니면 근데 하락일 때는 어디까지 하락일지 모르니까 이 주 거래 회사가 어딘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왜냐하면 고객사가 메인 회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각 회사에서 그만큼 가격을 올린 거를 받아줘야 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격 결정권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각 회사에서 그 가격 결정권을 받아줬다라고 좀 보여주는 게 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우상향 중이고, 우상향 중인 거는 맞는데, 자, 1분기까지는 전년도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지만 2, 3, 4분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매출액, 이익을 보면 전년도 이상이라 생각하면 관심으로 두고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재고 소진율도 한번 보고, 그리고 거래하는 주 회사가 어딘지, 그럼 그 주 회사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제공업체 입장에서 그래프상으로는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주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끝내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